당장 끌어내. 계모 최선영의 외침과 함께 경비원 2명이 박지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3년이나 간병했습니다. 왜 유원장도 못 듣고 나가야 합니까? 문은 지연의 눈앞에서 닫혔고 안에서는 70억 원대 재산 대부분이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넘어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잠시 뒤 지연에게 돌아온 것은 낡은 종이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구형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유원장에서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한 딸에게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박정호의 장례가 끝난 지 닷새째였습니다. 상가 건물 6층 관리회사 회의실에는 관리회사 직원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 원목 탁자 위에는 유언 관련 서류철과 상가 관리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최선영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박민재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도 오늘 오는 거죠? 선영은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민재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끼어들었습니다. 올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와요? 오전 10시가 되자 관리회사 직원이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박지연이 문 앞에 섰습니다. 지연과 선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끌어내. 고함이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문 옆에 서 있던 경비원 2명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너의 아버지가 생전에 분명히 말했어. 넌 이 자리에 들이지 말라고.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유언장에 적혀 있어. 지연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럼 저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녀예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막았습니다. 누나는 볼 자격 없어. 네가 내 자격을 정해? 아버지가 정했어. 누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대. 내가 뭘 받았는데?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선영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유언장을 확인하겠다는 게 소란입니까? 선영이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내보내요. 경비원들이 지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 아버지 유언장입니다. 친척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장녀인데 내용은 보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고인의 뜻입니다.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 늦어지잖아요. 빨리 내보내세요. 지연의 구두굽이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지연은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선영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너야. 문이 지연의 눈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그 순간 닷새 전 장례식장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민재는 영정사진 옆에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지연은 화환 뒤편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장녀를 찾자 선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 뒤에 있어요. 이런 일을 맡길 정신이 없어서요. 곧 병원 수납 창구에 차가운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카드로 비급여 치료비를 결제했고 그날 밤에는 아버지의 몸을 닦고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정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지연의 손을 한 번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자 지연은 다시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면 듣게만 해주세요. 경비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잠시 뒤 문 너머로 관리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녀 박지연 씨는 생전에 충분한 지원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지원입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그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안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상가 건물과 거주 아파트, 금융자산 대부분은 배우자 최선영 씨와 아들 박민재 씨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손이 문에서 내려왔습니다. 70억 원대 재산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돈을 받아간 딸로 남겼다는 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정호의 손목시계 상자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고 민재는 상가 관련 서류철을 품에 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여주세요. 정식으로 요구해. 여기서 떼쓰지 말고. 제가 무슨 지원을 받았다는 건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기억을 못하는 것까지 내가 설명해야 하니? 받은 적이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민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다 끝났어. 뭐가 끝났는데? 아버지 뜻이 나왔잖아. 민재야, 넌 병원비 한번 내본 적 있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간병한 값을 달라는 거야? 돈 얘기하는 건 너희야. 나는 아버지 뜻을 확인하겠다는 거고. 선영이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본 걸로 유세하지 마. 자식이면 당연히 하는 일이야. 그 당연한 일을 왜 저만 했는데요? 선영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돌아가. 지연은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를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내 얘기만 나오면 괴로워하셨어. 그때 관리회사 직원이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전달받은 고인의 유품입니다. 선영은 봉투를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네가 가져가. 우리는 필요 없어. 민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덧붙였습니다. 쓸모없으면 버리든가. 지연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재산이 벌써 내 것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 민재가 피식 웃었습니다. 유언장 못 들었어? 난 아직 직접 보지 못했어. 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관리회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부터 계좌 바꾸는 서류 준비해 주세요. 직원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정리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닷새째 문을 열지 못한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 안에는 냉장고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계산대 위에 종이봉투를 올렸습니다. 병원 슬리퍼와 낡은 수첩, 안경집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때 묻은 구형 휴대전화가 굴러 나왔습니다. 액정 한쪽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고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오래된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습니다. 한참 뒤 화면에 희미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호가 늘 사용하던 4자리 번호를 누르자 잠금이 풀렸습니다. 지연은 음성 메모에서 가장 마지막 파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 뒤로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지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녹음 속 정호가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병원비까지 떠안는 걸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구나. 딸한테 집만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지연은 녹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오늘 읽은 유언은 대체 뭐예요? 음성 파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연을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마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읽힌 유언장이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가게 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여러 번 들었던 음성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지연이 기억하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병원 기록 창구에 도착한 지연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진료비 납부 내역과 보호자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살펴보다 물었습니다. 고인 성함이 박정호 씨 맞으시죠? 네. 제가 3년 동안 보호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납부자 이름에는 대부분 박지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 간병용품, 재활비가 날짜별로 빼곡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장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가장 심했던 석 달 동안에도 선영이나 민재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호자 출입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식 신청이 필요하지만 직계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지연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머물렀던 병실은 이미 다른 환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에는 당시 정호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지연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장례 잘 치르셨어요? 네. 선생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어머니와 민재가 자주 왔었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문안은 자주 못 봤어요. 그런데 서류 때문에 오신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무슨 서류요? 인감도장하고 통장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고인께서 움직이기도 힘드신데 서랍을 열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제지한 적도 있고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모님하고 아드님이 찾으셨어요.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는 김미숙 간병인이 정호 씨를 돌봤어요. 지연 씨가 가게를 마치고 오면 교대했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은 지연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시간에만 아버지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오래된 간병일지 사본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쓴 글씨가 매일 이어져 있었습니다. 식사량, 약 복용 시간, 체온과 재활 상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에는 급하게 휘갈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늦게 열었다. 아버지가 밤새 열이 났다. 지연은 종이를 내려다보다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지연의 손가락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벽을 넘겼습니다. 기억에서 돌아온 지연은 출입 기록을 받았습니다. 선영과 민재가 병원을 찾은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방문한 날마다 인감이나 통장,
상가 서류와 관련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기록을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곧장 휴대전화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는 충전 중에도 자꾸 전원이 꺼졌습니다. 직원이 기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갑자기 아예 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에 있는 자료를 전부 옮길 수 있을까요? 사진이나 녹음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체 백업도 해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직원은 접수증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오후에 다시 오세요. 지연은 수리점을 나와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관련 서류가 집에 더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선영이 지연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긴 왜 왔니? 아버지 병원비 영수증과 제 간병 기록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집 물건은 이제 네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제 이름으로 결제한 자료입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민재가 거실에서 나와 현관을 막았습니다. 누나, 여기 들어오면 신고할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신고할 일이야? 유언장 못 들었어? 이 집은 엄마하고 내 거야. 아직 상속 절차도 끝나지 않았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건 우리가 알아서 해. 넌 돌아가. 지연은 현관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아버지의 서류 상자가 열려 있었고 민재 앞에는 통장과 인감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뭘 정리하고 계신 겁니까? 선영이 몸으로 시야를 가렸습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벌써 통장과 인감을 왜 꺼내놓으셨어요? 상속받을 사람이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야? 유언장 사본도 안 보여주시면서요? 민재가 현관문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누나가 서류 훔치러 온 거 아니야? 민재야, 내가 훔친 게 뭔데? 아버지 휴대전화 가져갔잖아.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 훔친 거야? 너희가 버리라고 준 유품이었어. 민재는 선영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물건 가지고 돌아다니지 마. 가족 망신만 더 시키지 말고. 그 휴대전화에 아버지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목소리? 제가 3년 동안 고생했다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선영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한 말 한마디로 유언이 바뀌는 줄 아니? 그래서 유언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요구하라고 했잖아. 그 전까지 아버지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선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니? 아버지 재산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민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연은 문틈 사이로 서류 상자 안쪽을 보았습니다. 상가 등기 자료와 은행 봉투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다음에는 정식으로 확인하러 올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연은 다시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복제된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사진, 통화 기록, 문자, 음성 메모까지 복제했습니다. 삭제된 목록 일부도 흔적은 남아 있어요. 삭제된 것도 복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보이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반찬 가게로 돌아온 지연은 셔터를 내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의 사진과 일정표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정호는
한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윤태성 변호사. 이름 옆에는 같은 사무실 주소가 반복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에는 짧은 메모도 남아 있었습니다. 유언 정리, 원본 보관 확인. 지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은 선영이 내놓은 유언장이 작성됐다는 시기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문자함에는 아버지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래 알림도 남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체 직후 민재와 통화한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윤태성의 사무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재산에 손대기 시작한 것을 알고 미리 대비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윤태성의 사무실은 오래된 업무용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짙은 흑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호 선생님 따님이시죠? 네. 박지연입니다. 윤태성은 맞은편 자리를 권했습니다. 연락 주셔서 다행입니다. 지연은 아버지 휴대전화와 일정표를 출력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정에 변호사님 성함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유언 정리와 원본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윤태성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판단이 또렷하실 때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유언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잠긴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박정호라는 이름과 작성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상가의 핵심 지분과 관리 책임을 지연 씨에게 맡기려 하셨습니다. 최선영 씨에게는 살던 아파트와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민재 씨에게도 독립할 금융자산을 남기셨고요. 그러면 회의실에서 읽힌 유언은 뭡니까? 장례 직후 최선영 씨가 다른 유언서를 내놓았습니다. 정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새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윤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 문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작성한 유언이 있어도요? 나중에 나온 문서가 진짜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유언을 찾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호 선생님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이 유언을 남겼다는 상담 기록과 서명 자료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넘기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호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최선영 씨는 왜 지연 씨에게 상가를 맡기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재 씨도 자신이 아들인데 누나보다 적게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네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유언을 숨기고 새 문서만 내놓은 겁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연결되는 증거입니다. 윤태성은 상담 기록 사본을 지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연 씨는 마지막 유언이 작성됐다는 시기의 병원 기록과 서류 이동부터 확인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관한 것은 작성 당시 상담 기록과 사본입니다. 원본은 정호 선생님이 직접 보관하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어디에 두셨는지는 모르십니까? 병세가 악화된 뒤 따로 보관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겼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윤태성은 지연을 향해 낮게 덧붙였습니다. 정호 선생님은 누구 한 사람을 버리려던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서류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뿐 아니라 선영과 민재에게도 충분한 재산을 남기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면 누구도 빈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까지 손댔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성의 사무실을 나온 지연은 곧바로 상가관리회사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가족관계 서류와 열람 요청서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박민재 씨가 아버님 생전에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무슨 자료를 봤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 자료, 임대료 입금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복사 신청도 몇 번 했고요. 지연은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상가 등기 자료와 임대차 현황표입니다. 아버지 허락은 있었습니까?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두 번은 최선영 씨가 위임받았다고 하셔서 처리됐고요. 위임장은 남아 있습니까? 직원은 서류함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의 열람 신청서와 정호 명의로 작성된 위임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찍힌 아버지의 서명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호가 평소 쓰던 글씨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획이 부자연스럽게 끊겼고 이름 마지막 글자는 다른 서류보다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개인 보관함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까? 직원의 손이 다시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네. 정호 선생님이 중요 서류를 맡겨두던 보관함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열었습니까? 지연의 시선이 화면에 박혔습니다. 출입 기록에는 박민재의 이름과 시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까? 당시 담당자가 유언 관련 봉투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메모해뒀습니다. 내용까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 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은 출력한 기록에 확인 도장을 찍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저희도 당시에는 가족분이 오신 거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혼자 왔습니까? 보관함을 연 날에는 혼자였습니다. 최선영 씨와 통화하는 모습은 봤다는 메모가 남아 있고요. 지연은 기록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만든 직후 민재가 보관함을 열었고 그 뒤 유언 관련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우연으로 넘기기에는 시기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검은 승용차 옆에 선 선영과 민재가 보였습니다. 선영은 지연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는 또 왜 왔니? 지연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윤태성 변호사님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먼저 굳었습니다. 그 사람을 왜 만났어? 아버지가 먼저 작성한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쓴 문서라면 아무 의미 없어. 지연은 선영을 바라보다 민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내용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래된 문서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민재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선영이 곧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보구나. 두 분 다 그 유언을 알고 있었죠?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를 나눈 게 무슨 죄니? 알고도 회의실에서는 없는 문서처럼 숨겼습니다. 민재가 차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누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네가 아버지 개인 보관함을 연 기록도 확인했어.
민재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관리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보여줬어? 왜? 보면 안 되는 기록이야? 아버지가 시켜서 간 거야. 그럼 그날 사라진 유언 관련 봉투는 어디 있어?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선영이 지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민재를 도둑 취급하지 마. 그럼 설명하세요. 진짜 유언을 알고 있었던 이유, 민재가 보관함을 연 이유, 그날 유언 관련 봉투를 가져간 이유까지요. 선영은 지연을 노려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돈 때문에 유언을 숨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네가 뭘 안다고 우리를 범인으로 몰아?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민재가 운전석에 올라타며 낮게 말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지연은 닫히는 차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끝난 일이면 왜 그렇게 겁먹는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손에 든 열람 기록 사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언 작성 사흘 뒤 박민재가 아버지의 개인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유언 관련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언의 내용을 알고 직접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은 기록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민재가 손대려 한 아파트와 금융자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가관리사무소 앞에는 임차인 열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서 있었고 민재는 팔짱을 낀 채 관리소장만 재촉했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보내주세요. 한 임차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계좌가 바뀌는 겁니까? 선영은 준비해온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제가 고인의 법적 배우자이고 이 건물도 저와 아들이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계좌로 넣으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재가 답답하다는 듯 한 걸음 나섰습니다. 유언장까지 있는데 뭘 더 확인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임대료가 계속 묶여 있잖아요. 상속 재산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우리가 밟고 있잖아요. 임차인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윤태성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여길 왜 왔니? 지연은 관리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계좌 변경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재가 지연 앞을 막았습니다.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아직 누구 재산인지 정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임대료부터 개인 계좌로 돌리겠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선영이 유언장 사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언장에 다 적혀 있어. 네가 인정하기 싫다고 없는 문서가 되는 건 아니야. 지연도 준비해온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사망 직전 유언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전 절차도 접수됐고요. 관리소장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관리회사 법무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임대료는 어느 개인 계좌로도 보내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라는 지시입니다.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법적 배우자인 제 계좌에도 못 넣는다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 아내예요. 여기 임차인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관리소장은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누구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회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이 임차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바꾸라는 요구도 지금은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한 임차인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도 원래 금액만 내면 되는 거죠?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납부 계좌는 관리회사에서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임차인이 선영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없던 일입니까?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관리에 필요한 조정이었어요. 지연이 곧바로 잘라 말했습니다. 아직 건물주도 아닌 분이 임대료부터 올릴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소장도 임차인을 향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영이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내 일을 막아? 어머니 일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입니다. 결국 네가 건물을 차지하겠다는 거잖아. 제가 하려는 건 누가 차지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돈부터 막는 겁니다. 민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상가 관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야. 지금은 네가 임대료를 먼저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게 문제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등기 자료를 뒤지고 보관함까지 열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차인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거칠게 챙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마. 근거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네가 어디까지 알아봤든 달라지는 건 없어.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선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민재도 뒤따라 나갔지만 로비에 도착하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랑 내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민재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대출만 나오면 돼요. 상가 담보대출 말하는 거야? 일단 그것부터 받고 부족하면 아파트로 더 알아보면 돼요. 선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민재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출업체하고 계약부터 해뒀어요. 뭐?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상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관리사무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재 씨가 몇 주 전에도 담보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서류였습니까? 건물 임대 수익 내역과 평가 자료였습니다. 대출 기간에 낸다고 했습니다.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 연락 요청을 해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지연은 윤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다른 재산까지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 것 같습니다. 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안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시내 금융회사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서류를 민재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상가 담보대출 심사는 중단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상속 분쟁과 재산 보전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소유권이 정리되기 전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문 채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투자업체와 채권자에게서 온 연락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화면만 껐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아파트 거실에는 미납 고지서와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민재가 내민 대출 서류를 읽다가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급한 돈부터 막으려고 한 거예요.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상가 임대료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 돈이 오늘 막혔잖아. 누나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선영이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지연이 탓이야? 네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부터 말해. 민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일부는 이미 회수하기 어려웠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길수록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차 계약금까지 여기서 나간 거야? 나중에 상가를 담보로 갚으려고 했어요. 상속도 끝나기 전에 내 돈처럼 쓴 거잖아. 민재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처음으로 아들이 벌인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반찬 가게에서 등기 자료를 확인하던 지연은 아버지 아파트에 아직 새로운 담보가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실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만 막으면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들어올 상속을 믿고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추가 대출이 막힌 다음 날 선영의 아파트 거실에는 미납 고지서와 대출 서류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투자금 넣으라는 연락이 또 왔어요. 카드값도 이번 주까지 막아야 하고요.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안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가져와 민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내면 돼. 민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파트와 금융자산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인감과 서명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거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쓸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걸 내면 아파트가 제 거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속받은 게 아니라 생전에 받은 거라고 하면 돼. 지연이가 막아놓은 재산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지. 이 서류까지 지금 내도 정말 문제없는 거예요?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와서 겁먹은 거니? 겁먹은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어디에 내면 돼요? 관리회사에도 보내고 우리 쪽에서 보전 조치가 잘못됐다고 다시 요구할 거야. 그날 오후 선영과 민재는 증여계약서 사본을 관리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선영은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돌렸습니다. 지연이 이미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받아갔으며 구형 휴대전화의 녹음까지 손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며칠 만에 시장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은 단골 한 명이 계산을 망설이며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아버님 재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났다던데 사실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요.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던데요.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단골은 더 묻지 않았지만 반찬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선영과 민재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계산대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또 뭘 더 뜯어내려는 거니? 지연이 천천히 계산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네가 어떤 딸인지. 제가 아버지한테 뭘 받았다는 겁니까? 민재가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다 있어.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기록. 그게 왜 제가 받은 재산이라는 증거야? 선영이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도 이미 충분히 해줬다고 유언에 적혀 있잖아.
그 유언장 사본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휴대전화 녹음을 편집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유언을 따져?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조작했다고요? 죽은 사람 목소리 몇 마디 이어붙이는 게 뭐가 어렵니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으세요? 선영은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겁주지 마. 네가 3년을 간병했다는 말도 다 과장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제가 매일 병원에 있었던 걸 아시잖아요. 간병이야 자식이면 하는 거지. 그걸로 재산을 달라는 게 폐륜이라는 거야. 재산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민재가 가게 안쪽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누나가 욕심 안 부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돈부터 빌리려 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가족부터 물어뜯는 애예요. 한 손님이 반찬통을 계산대에 내려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눈치를 보며 뒤따랐습니다. 지연은 문 쪽을 바라보다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절 망신 주면 유언장이 진짜가 됩니까? 내 장사가 걱정되면 그만 물러나. 가게를 망하게 해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말씀이세요? 선영은 대답 대신 증여계약서 사본이 든 봉투를 지연 앞에 던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찾던 증거야. 아버지가 민재한테 직접 넘긴 재산이야.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를 확인한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날짜 확실합니까? 민재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아버지가 이때 어디 계셨는지 기억 안 나? 선영이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가자. 두 사람이 나간 뒤 가게 안에는 지연만 남았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여전히 안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진열대에는 손님들이 내려놓고 간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기록실 직원은 계약서 날짜를 확인한 뒤 정호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이날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 상태는 어땠습니까? 강한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반응도 거의 없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듣고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만 보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연은 당일 병동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선영과 민재는 오후 내내 병실에 머물렀지만 계약을 확인했다는 변호사나 금융기관 직원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기록 사본을 받아 윤태성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태성은 증여계약서와 정호의 예전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날짜부터 문제가 큽니다. 서명도 봐주세요. 윤태성은 두 서명을 확대해 살폈습니다. 정호 선생님 서명은 보통 한 번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획이 여러 번 끊겼습니다. 누군가 따라 쓴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감이 찍혀 있어도 가짜일 수 있습니까?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감이 있다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연은 병원 출입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날 가족 방문자는 어머니와 민재뿐입니다. 계약을 확인하러 왔다는 변호사나 금융기관 직원 기록도 없고요. 의료 기록과 출입 기록, 필적 감정이 연결되면 강한 정황이 됩니다. 그럼 보전 조치는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저쪽이 이 계약서를 공식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직접적인 증거를 내야 합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라면요?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당시 대화나 원본 파일, 작성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같은 것 말입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구형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음성 메모에는 아직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점 직원은 삭제된 파일 흔적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윤태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보전 조치가 풀리면 두 사람이 남은 재산을 처분하려 들 겁니다. 아버지는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십억 원짜리 재산을 넘기는 문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삭제된 기록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선영과 민재가 내민 서류에는 아버지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만들어진 날 아버지는 펜조차 제대로 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업을 마친 반찬 가게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진열대에 빈 반찬통을 정리하고 계산대 장부를 덮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려는 순간 유리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손을 멈춘 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민재는 문을 닫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가족끼리 합의하자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내 가게 앞에서 나를 페륜딸로 몰았어. 이제 와서 무슨 합의야? 민재는 계산대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가 가진 휴대전화만 넘기면 돼.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휴대전화를 왜 네가 가져가? 그것 때문에 일이 계속 커지잖아. 일을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너희야. 누나가 녹음 파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무서워? 민재의 턱이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놔. 지연은 계산대 아래 있던 가방을 집어 몸 뒤로 옮겼습니다. 못 줘. 민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좋게 말할 때 줘. 나가.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지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려 하자 민재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민재야, 나. 가방부터 줘. 이거 나. 지연이 팔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민재는 가방끈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뚜껑이 굴러갔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유품에 손대지 마. 그게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잖아. 가족을 망친 건 가짜 서류야.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연이 끝까지 놓지 않자 가방끈이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열어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재야, 이러지 마. 지연이 손을 뻗었지만 민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게 밖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선영이 내렸습니다. 선영은 유리문 너머로 쓰러진 반찬통과 두 사람을 확인하고도 민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맞죠? 민재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선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선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민재 말리세요. 그걸 네가 순순히 내놨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이건 아버지 유품입니다.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로 산 사람들 괴롭히는 게 유품을 지키는 일이니? 민재가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액정이 한 번에 갈라졌습니다. 지연이 달려들려 하자 선영이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민재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바닥에 두 차례 더 내리쳤습니다. 뒷면 덮개가 떨어지고 작은 부품들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지연은 선영을 밀치고 깨진 휴대전화 앞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저희가 가족입니까? 선영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제 그 파일로 사람들 흔드는 일은 끝이야. 끝난 건 어머니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재는 가쁜 숨을 고르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영도 더 말하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휴대전화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에 유리 파편이 스쳤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가게 문을 잠근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와 끊어진 가방끈, 어질러진 진열대를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가게 천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재가 가방을 빼앗는 장면과 선영이 밖에서 기다리다 들어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상 사본을 요청하자 지연은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고하시는 겁니까?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 다입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윤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상대 쪽이 낸 증여계약서 때문에 보전조치 일부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은 깨진 휴대전화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민재가 가게에 와서 아버지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CCTV도 확보했고 신고도 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자료는요? 그제야 지연은 수리업체에 데이터를 복제해둔 저장장치를 떠올렸습니다. 복제본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바로 복구업체로 가세요. 삭제된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날 지연은 외장 저장장치를 들고 휴대전화 복구업체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복제본을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 목록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된 음성 파일 흔적도 몇 개 잡힙니다.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기기 전체를 복제해둬서 다행입니다.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의자 끝에 앉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날짜와 이름이 사라진 음성 파일들이 새 폴더에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오래 켜둔 음성 메모가 여러 파일로 나뉘어 저장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감이랑 통장 어디 뒀는지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이어 정우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직 안 된다. 내가 정리해둔 게 있어. 민재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누나가 알면 또 문제 삼을 거예요. 지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선영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이 오면 오늘은 못 만나게 해. 서류부터 찾아야 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치워둘게요. 잠시 뒤 이어진 녹음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새 유언서 서명은 내가 처리했어. 인감만 찾으면 돼.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도 못하시는데 괜찮아요? 지연이 오기 전에 끝내. 지연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유언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와 휴대전화까지 찾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찾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복구된 파일과 작업 확인서를 받아 윤태성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태성은 지연이 먼저 확인한 음성 파일들을 차례로 들은 뒤 CCTV 영상과 병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료들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걸로 가짜 유언과 증여계약서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까? 병원 기록과 서명 감정, 보관함 출입 기록까지 함께 제출하면 두 사람이 움직인 흐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파손 사건도 별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다 저장 장치에 남은 마지막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연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정우 혼자 남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유언 원본은 미숙 씨에게 부탁해서 거래은행에 맡겨뒀다. 내가 잘못되면 윤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라. 지연이 윤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 간병인입니다. 제가 가게에 있는 낮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걸었지만 김미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미숙은 작은 서류 봉투를 들고 윤태성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지연 씨나 윤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미숙은 봉투에서 은행 보관증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걸 부탁하셨어요? 사모님과 아드님이 병실에서 인감과 서류를 찾기 시작한 뒤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맡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윤태성이 보관증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원본이 맞는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세 사람은 그날 거래은행을 찾아 정식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우가 김미숙을 통해 맡겨둔 봉인된 봉투 안에는 윤태성이 보관한 사본과 내용이 같은 유언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서명과 봉인된 날짜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처음 남긴 유언이 맞습니까?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우 선생님이 판단이 또렷할 때 작성한 원본이 맞습니다. 민재는 휴대전화를 부수면 진실까지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휴대전화에서 되살아난 목소리는 두 사람이 끝내 찾지 못했던 진짜 유언으로 지연을 이끌었습니다. 몇 달 뒤 윤태성의 사무실로 들어선 지연은 탁자 위에 놓인 판결문부터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성은 마지막 장까지 확인한 뒤 서류를 지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망 직전에 작성됐다는 유언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력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서명과 작성 과정에도 조작 정황이 인정됐습니다. 증여계약서도요? 같은 이유로 무효가 됐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재가 먼저 작성된 유언의 존재를 알고도 감춘 사실은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에서 찾아낸 원본과 제가 보관한 상담 기록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두 사람이 그 유언의 존재를 알고도 감춘 채 정우 명의의 사망 직전 유언서를 함께 위조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그럼 두 사람 상속권은 어떻게 됩니까? 유언서를 위조해 제출한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속 결격자에 해당합니다. 지연은 바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선영과 민재가 욕심을 멈췄다면 두 사람도 충분한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려다 스스로 상속인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관리회사에서 최종 인계 회의를 엽니다. 처음 지연 씨가 쫓겨났던 그 회의실입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제자리에서 듣겠습니다.
그날 오전 상가 건물 6층 관리회사 회의실에는 관리회사 관계자와 회계 담당자 윤태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긴 탁자 오른쪽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처음 유언이 공개되던 날에는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연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선영과 민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예전처럼 상석으로 향하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최선영 씨 자리는 이쪽입니다. 직원이 탁자 끝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고인의 배우자예요. 왜 저런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까? 오늘은 상속재산관리권 인계와 반환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민재가 지연의 명패를 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누나가 저기에 앉아 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도 끝까지 들어야 하니까. 선영은 지연을 노려보다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리회사 책임자가 판결문 사본을 펼쳤습니다. 사망 직전 유언서와 생전 증여계약서는 모두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선영이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아직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윤태성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항소 기간까지 지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그 문서로 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법적 배우자인데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유언의 존재를 감추고 가짜 유언서를 꾸민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민재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에요. 친아들이 상속을 못 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윤태성이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유언서, 위조 행위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민재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관리회사 책임자는 상가 관리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오늘부로 최선영 씨와 박민재 씨에게 부여됐던 임시 열람권과 관리 지시는 모두 종료됩니다. 누가 당신들 마음대로 종료해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과 정식 상속 재산 인계 절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건물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만든 거예요. 지연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네가 이 건물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 거잖아. 어머니가 가짜 유언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네가 간병한 걸 내세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끝난 일이야. 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왜 저를 버렸는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민재는 제가 유언장을 확인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민재가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누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어. 네가 아버지 보관함을 열고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 건 내가 시킨 일이 아니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선영이 곧바로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왜 해?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관리회사 책임자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 금융자산은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두 분이 사용한 금융자산과 그로 인해 생긴 손해도 반환 대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미 쓴 돈을 어떻게 돌려주라는 겁니까? 개인 재산을 포함한 반환 절차는 별도로 통지됩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이 회의 인정 못해요. 그는 탁자 위 서류를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직원이 주워들려 하자 민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요. 이 건물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관리회사 책임자가 문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자리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해요? 책임자 불러요. 두 분께 남아있는 관리권은 없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하셔야 합니다. 보안요원이 민재의 팔을 잡자 민재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놓으라고요. 지연은 자신이 끌려나갔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에는 누구도 지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선영과 민재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지연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연아, 네가 이러고도 우리 가족이니?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문 밖으로 끌어내던 날 어머니가 먼저 가족을 버리셨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두 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재의 구두가 복도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지연이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관리회사 책임자가 지연에게 인계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대료와 계약 관리는 오늘부터 정상 절차로 돌리겠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서명한 뒤 빈 상석이 아니라 자신의 명패가 놓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과 민재가 아파트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등기우편 봉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첫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용한 금융자산과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반환하라는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두 번째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차량에 대한 재산 보전 절차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막힌다는 뜻이에요?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이 서류만 내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선영이 통지서를 탁자 위로 내던졌습니다.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만 않았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 엄마가 상가를 다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상속을 독차지하려던 계획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미 써버린 돈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선영이 살던 정호의 아파트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리하지 못한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선영은 소파 끝에 앉아 텅 빈 얼굴로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견인차가 고급 승용차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급히 내려가 차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차까지 가져가면 저는 어떻게 다니라는 겁니까?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반환해야 할 돈이 남아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안내드렸습니다. 견인차가 움직이자 선영은 차를 따라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차 한 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선영은 거실에 놓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 포장도 뜯지 않은 장신구까지 모두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며칠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집은 어떻게 하고? 보증금도 묶였고 며칠 내로 나가라고 했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도 곧 비워야 해.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민재가 여행 가방 손잡이를 3개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상가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믿고 돈을 그렇게 써버린 건 너야. 엄마가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투자금까지 날리라고 했니? 유언장도 증여 서류도 엄마가 먼저 꺼냈잖아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휴대전화만 안 부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어.
민재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없애라고 눈짓했잖아요. 이제 와서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거니? 처음부터 엄마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래도 재산 받겠다고 따라온 건 너야. 선영은 문을 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여행 가방을 끌고 돌아섰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 손을 잡았던 모자는 가진 것을 잃자 가장 먼저 서로를 버렸습니다. 민재가 돌아간 원룸에는 이미 짐 대부분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타고 다니던 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민재에게 퇴거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차량은 오늘 오전에 가져갔습니다. 방도 약속한 날짜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저희도 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한 채 빈 주차 공간만 바라보았습니다. 상가를 물려받으면 더 큰 집과 차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잠시 머물 곳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형사재판 선고를 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진짜 유언의 존재를 감추고 가짜 유언서와 증여 서류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점, 끝까지 잘못을 부인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선영과 민재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남편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민재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이 민재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를 이렇게 키웠잖아. 민재도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감옥까지 가자고 했어? 유언장도 엄마가 만들었잖아요. 법정 경위가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선영과 민재를 서로 다른 쪽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탓하던 두 사람은 같은 문으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지연은 두 사람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던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결국 서로를 탓하며 끌려가는 장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새 관리안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바뀌는 분들께는 미리 설명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임차인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영업해 오신 분들을 갑자기 내보낼 생각 없습니다. 임대료도 바로 오르는 건 아니죠? 계약 기간에는 기존 조건을 지키겠습니다. 임차인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관리소장은 지난 몇 달간 정리된 임대료 내역과 계약 현황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자료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자리도 함께 지키려 했습니다. 상가 정리가 끝난 뒤 선영이 가져갔던 정호의 손목시계와 서류 상자도 지연에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손목시계 뒷면에 오래된 흠집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첫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차고 다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은행을 찾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쌓인 카드 대금과 반찬 가게, 운영 대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지막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남은 채무는 없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이 퍼뜨렸던 패륜딸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등을 돌렸던 단골들이 하나둘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진열하고 단골 손님을 맞는 일은 아버지를 돌보는 동안에도 놓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한 단골이 반찬통을 계산대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됐다면서 가게는 계속할 거예요? 지연은 뚜껑을 단단히 닫으며 웃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제 힘으로 지킨 자리니까요.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해졌겠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영업이 끝난 저녁, 지연은 가게 한쪽 선반에서 부서진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깨진 액정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지만 복구된 음성 파일은 새 휴대전화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처음 들었던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연아,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버텼다. 지연은 소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버려진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셔터를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진열대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연은 앞치마를 단단히 묶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 안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누군가가 몰아세운 패륜딸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장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지켜낸 가게와 아버지의 진심이 그 자리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끝내 되찾은 것은 70억 원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곁을 지킨 3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려던 선영과 민재는 받을 재산은 물론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었습니다. 반면 지연은 자신의 이름과 일상을 되찾아 다시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